제가불자 지도자 네트워크 불교 포럼이 1년여 만에 조찬 강연회를 갖고 새해 제2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명의 스님들이 전례 없는 동안거 무문관 천막결사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 한 달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스님의 사상과 원력을 집대성한 전집 봉정식이 운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을 비롯한 33개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동남아의 한류바람과 함께 베트남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베트남 학교 현장의 한국어 열풍을 현지 취재해 오늘부터 기획 3부작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사회 각 분야 제가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인 불교 포럼이 출범한 지 올해로 7년째를 맞았는데요. 불교 포럼이 1년여 만에 강연 모임을 갖고 새해 제2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가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인 불교 포럼. 조계종 소속의 종령기구로 지난 2012년 1월 출범해 공식 활동을 시작한 지도 8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불교 포럼은 그동안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불교의 대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가불자 네트워크 불교 포럼이 1년여 만에 강연 모임을 열고 다시 한번 활동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2월 이해가 가는 마지막 불교 포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연말 잘 보내시면서 성불하시기를 기대하고 31번째 조찬 강연에서는 유학자이자 동양사상 전문가인 김종회 국회의원이 중용으로 본 수양학이라는 주제로 제가불자 지도자들 앞에 섰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유학의 핵심 사상인 중용과 음양오행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는 불교의 중도 사상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론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김 의원은 모든 일에 있어 너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며 모든 사물에 대립되는 속성을 바로 보고 여기에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나치는 병이 되고 못 미쳐도 병이 돼요. 그래서 중입니다. 딱 중이라는 것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맞을 중자예요. 맞아야 이게 하나예요. 맞지고도 문제가 생기나요. 지나쳐도 병 생기고 못 미쳐도 화유불급의 계약이에요. 김 의원은 특히 모든 지식과 과학적 원리, 종교적 가르침에는 저마다의 방법론이 있지만 결국 지혜의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로 통한다면서 상생과 상극의 조화, 깨달음으로 가는 실천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지식 아닌 지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남은 이 지혜의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각 교파마다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불교만 하더라도 방법론이 수만 가지 이렇습니다. 이번 불교 포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종단 집행부 스님들과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 등 주요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기흥 중앙신도 회장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 회장 등 각 분야의 제가불교 지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제10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선재 신임 사장도 처음으로 불교 포럼에 참석해 불교계 주요 인사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불교 포럼은 이번 강연을 끝으로 올해 공식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새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불교 포럼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가불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불교의 가치를 사회에서 실천하고 한국 불교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는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명의 스님들이 전례 없는 동안거 무문관 천막결사에 돌입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각계 사부대중들의 자발적 기도 정진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님들의 극한 수행을 몸소 느끼기 위한 대중 무문관 체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 한 달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홍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환호와 탄식, 안타까움, 그리고 박수갈채가 교차합니다. 지난달 11일 동안거 결제일에 자승스님 등 모두 9명의 스님들은 위례 상월선언 천막무문관에 입방했습니다. 스님들의 무문관 수행처가 세속, 그중에서도 강남권 최대의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펼쳐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 없는 문이 닫히고 난 후 상월선언의 파격 행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과 꽹과리를 든 농악대가 법당에 등장했고 신도들은 마음껏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언을 찾아 서원 등을 달고 신도들은 천막무문관 앞에서 소리 높여 정진 중인 스님들을 응원했습니다. 신도들이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하는 기존 선방의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어른 스님의 뜻은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는 이 시장 바닥에서 이 시끄러움 속에서 어른 스님은 고요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수행이다. 스님들의 무문관 천막법당 바로 옆에는 대중 무문관도 들어섰습니다. 1박 2일 혹은 2박 3일 동안 9명의 스님들처럼 사부대중 누구나 무문관 정진 수행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춥고 힘들고 했지만 아주 머리도 맑아지고 어릴 때부터 기억이 있던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복귀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 공개된다는 사실 또한 기존 사찰과 선방과는 다른 대목입니다. 석 달 동안거 기간의 3분의 1 지점을 통과한 가운데 상월선언에서 한국 불교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의 현 집행부가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신도시 포교당 건립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추후 천막법당이 새 법당 건립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종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큰 목표와 원력이 위례 천막 결사로 인하여 중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앗을 심고 나면은 그 씨앗이 발화하고 꽃을 피우고 결실 맺는 데까지 어쩌면 쭉 되지 않을까 희망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조계사와 봉은사 등 서울 지역 주요 사찰들과 함께 다수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상월선언 철화정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속의 현장에서 사부대중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상월선언의 정진 열기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에 교계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의 사상과 원력을 집대성한 전집 봉정식이 운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비구니사의 큰 획을 그은 명성스님의 공로를 되새기고 스님의 구순과 비구니 역사상 최초로 제작된 전집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문사 율주 일진 스님과 상주하 운광 스님이 회주 명성 스님에게 각 발행된 전집을 올립니다. 스님은 받은 전집을 다시 부처님 전에 올리고 이어 제자들이 전집 봉정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증정하자 스님은 온화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운문사는 어제 대웅전에서 스님의 구순을 축하하고 명성 스님의 사상과 원력을 집대성한 법계 명성 전집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회주 명성 스님은 오늘의 역사는 나만의 역사가 아니며 반세기가 흐르는 세월 동안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회가 무량합니다. 이는 오로지 천일의 가피와 사례안의 남한전장인의 가피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선남자 선녀 여러분들의 신심과 원력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불사 중에서도 아비달마 순정이론 40권을 한글로 번역한 일화를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글 대장경 318권 중 아비달마 순정이론 178, 179권을 제가 번역한다는 점을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에게도 박수를 주십니다.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집대성한 법계 명성 전집은 모두 20권으로 지난해 말 구순을 기념해 제작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뒤 그해 12월 불광 미디어와 편집 방향을 결정하고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의 대중회의를 통해 세부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화부장 오심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한국 불교 발전에 헌신한 스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운문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유구한 수의 분통과 상등한 교약의 맥을 이어온 비구니 승가는 명성 스님의 지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이러한 창출오염을 향한 발자취의 선두에서 예일하게 억제 강건하시어 후학들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후학들은 매사에 진실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집 편찬은 한국 비구니 역사상 최초의 일이며 태주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 불교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 가는데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집 편찬위원회는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을 함께 제작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전집을 비롯한 기록물들은 USB로도 배급할 예정입니다. 매 순간 수행자로서의 본분에 소홀함이 없는 스님의 일상은 후학들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호거산 운문사에서 BBS 뉴스 정한윤입니다. 조계종이 국내외 대학과 사찰 승가대학원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 가운데 23명의 새해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조계종 장학위원회는 내년도 종단 장학생을 심사해 해외 4명, 국내 14명, 사찰 승가대학원 5명을 확정했습니다. 해외 유학생으로는 영국 에든버러 대학 대학원에서 종교학 석사 과정을 전공한 금현 스님, 대만 국립정치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도선 스님이 선발됐습니다. 비구니 스님으로는 영국 런던 소아스 석사 과정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대온 스님, 중국 청와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범중 스님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며 장학생에게는 해당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학교 등록금과 연구비, 생활비 등을 포함한 장학금이 학기별로 지급됩니다. 불교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술대회인 제30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모두 42점의 작품이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지만 대상 수상작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1970년 불교미술 전람회로 시작해 어느덧 반세기의 역사를 지나온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오랜 세월 공모전과 기획전을 개최하면서 한국 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신진 불교미술 작가들을 새로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1700년간 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예술혼으로 담아낸 불교미술은 전통미술의 근간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중추로서 그 가치는 더욱 소중합니다.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로 자리매김한 올해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채로운 불교미술품 모두 107점이 출품됐습니다. 이번 불교미술대전에서는 한초 작가의 석가삼불도 목판가 탁본, 유현정 작가의 수월가늠도 작품이 각각 공예 부문과 회화 부문에서 최우수상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한초 작가의 석가삼불도 목판가 탁본은 원 목판과 탁본 모두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판화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려 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유현정 작가의 수월가늠도 작품은 14세기 고려불화 절정기에 그려진 작품을 예술적으로 수준 높게 형상화해 출품작들 가운데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회화 부문 18점, 조각 부문 7점, 공예 부문 17점 등 모두 42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지만 대상 수상작을 배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총 41점의 수상작품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심사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공모전은 안타깝게도 대상 작품과 조각 부문의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계종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0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시상식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술론으로 형상화한 불교 미술작가들을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교 미술은 예술론으로 설하는 법문이자 방편인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불교 미술 대전은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 문화를 이어가는 미래 문화 유산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불교 미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술혼으로 설하는 법문이자 수행의 방편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교미술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불교미술 대전 수상작들은 오는 23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통미술의 근간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불교미술이 갖는 뛰어난 역사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아입니다. 전통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어갈 사찰음식 전문 조리사들이 대거 배출됐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회 사찰음식 전문 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열고 스님과 제가자 51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사찰음식 전문 교육기관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필기, 실기 시험까지 거쳐 자격증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25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불교의 수행정신과 한식의 원용 문화를 오롯이 간직한 사찰 음식을 널리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곧 사찰 음식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BBS 불교방송을 비롯한 33개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방송 경영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 건전성 확보와 콘텐츠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BBS 불교방송 등 33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확정했습니다.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허가 유효 기간이 종료되는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해 유효 기간 4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평가 점수가 미달하거나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된 3개사에 대해서는 추후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 투자 계획의 적절성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광고 수익 저하 등 변화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콘텐츠 품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제 많이 논의됐던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그 광고 수익 저하 문제였습니다. 이제 광고 수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콘텐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방통위는 종교방송 5개사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처분이나 기부금 집행, 회계감사 기준 등 비영리 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경우 망공회 등 후원 조직을 운영하며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에 출범한 후원 조직인 망공회는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7만 명에 육박하는 등 안정적 포교와 불교 콘텐츠 개발에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해 9월 제주 BBS를 개국하는 등 전국적인 방송망을 갖추고 TV와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내년에 개국 30주년을 맞아 글로벌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대표 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불자 가수들의 신행단체인 대한불자가수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음성포교사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불자가수회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 29주년 기념법회와 축하 공연을 열고 음성포교와 자비나눔 활동 등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활선 대한불자가수회장은 부처님의 말씀과 정법을 전하는 음성포교사로서 더욱 정진하겠다며 불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군법당, 교도소 등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불자가수회는 지난 9월 지도법사 스님 30여 명에 대한 결단식을 갖고 조직 활성화와 재도약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근 한 아세안 부산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략 거점 지역으로 급부상한 동남아,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어 공부 바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BBS 뉴스가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찌민의 대학가와 학교 현장을 찾아 한국어 열풍을 취재해 오늘부터 기획 3부작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한류로 시작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 대학가의 뜨거운 한국어 공부 바람을 박성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육부가 주최하고 호치민시 한국교육원과 호치민 기술대학이 함께 주관한 제2회 베트남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호치민의 한 대학생이 우리의 사투리를 주제로 한국어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사투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전라도의 거시기, 경상도의 좀, 충청도의 뭐여 등의 단어는 모든 상황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상도를 예를 들면 화났을 때 좀, 탁할 때 좀, 시킬 때 좀 등 여러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영예 1등은 베트남의 문화를 한국어로 자세하게 소개한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한국 문화나 한국 사람들을 좀 더 우호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고 이번엔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이제 갓 두 번째 대회지만 참가자와 관중들의 호응은 호치민 대학가의 폭발적인 한국어 수요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열풍의 시작은 한류.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K-팝이랑 K-드라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같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돼서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취업할 수 있으면 문화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문화 교류 활동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한류가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베트남에 대거 진출한 우리 기업이 취업 영순위로 떠오르자 이는 다시 교육 현장의 수요 폭발로 선순환되고 있었습니다. 2019 vừa rồi, số lượng các em đăng ký theo học ngành Hàn Quốc học và ngôn ngữ Hàn Quốc tại Bệnh Siêu Vũ Tech tới 500 em và xu hướng này còn tiếp tục gia tăng trong các năm tới. 동남아권 교육 파트너 1위인 베트남이 내년부터 아세안 의장국을 맡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친한파 인재들의 이 같은 대거 사회 진출은 분명 중장기 양국 발전의 토대입니다. 앞으로도 말하기 대회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내일은 공교육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부산 영도 대원사는 영도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주지 담화림 스님을 비롯해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대원 선제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대원사 개원 40주년을 기념하고 대원 선제 합창단 창단 5주년과 대원 해련 합창단 창단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서는 대원 선제 합창단 등 대원사 소속 신행단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대원사에서 소신의 밭을 갈고 밭에다가 부처님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씨앗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부처님의 씨앗들을 잘 키워서 성장해 주시고, 아마도 대원사 가시는 분들은 앞에 현수막이 붙여 있는데 대원선제 합창단 단원들과 해련 합창단 단원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계속 단원들을 모아서 대원선제 합창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낌없는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사는 이와 함께 영도구에 복지기금으로 1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연말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대원 선제 합창단의 성장 과정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선제들의 굽업행은 오는 16일 저녁 7시 30분, 19일 저녁 8시 30분, 21일 오후 3시 40분, 22일 오전 9시 40분에 BBS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됩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가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인 불교 포럼이 1년여 만에 강연 모임을 갖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불교는 그동안 대사회적 역할과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각 분야의 제가불자들이 한국 불교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교 포럼이 그 중심에 우뚝 서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12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